권력 구조 개혁이라는 게 이 공수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어떻게 보면 좀 좁게 보면 검찰 개혁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수사기관 권력기관이 검찰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예. 그 조직 규모로 보면 경찰이 훨씬 더 크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수사의 엄정성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기존에 검찰이 완전히 경찰을 지배하는 이런 식의 그 수사권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역시 공수처법만큼이나 네. 오래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문제도 지금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습니다. 국회에 갔습니까? 국회에 가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뭐예요? 이거 어떻게 조정하자는 거예요?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하자면 현재는 수사 지휘권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이 경찰을 언제든지 지휘할 수 있습니다. 즉 상사와 부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현행법은. 사건을 뺏어갈 수도 있죠. 지휘가 아니라 양자 사이를 협력 관계로 바꾸는 여기 하나 중요한 거죠. 검찰의 경찰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두 번째는 그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검사가 모든 사건을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경제범죄, 뇌물 뭐 이런 큰 사건들 외에도 뭐 절도건 폭행이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건 안 맞지 않느냐. 경찰이 할 수 있는 수사와 검찰이 할 수 있는 수사를 크게 나누어서 쪼개자. 즉 검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검찰이 특화되어 있는 특수부라고 하죠. 예. 이제 금융 사건, 뇌물 사건 이런 것들은 진흥 범죄, 뭐 화이트 칼라 범죄, 금융 범죄 이런 것들이요. 그건 검찰이 특화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고 예.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뭐 민생 범죄라고 하는 뭐 폭행 뭐 이런 절도 뭐. 이런 거는 경찰이 훨씬 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나누자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지금의 그 수사 지휘권 때문이기도 한데 경찰이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검찰에 가서 신고를 검찰에 이첩을 하고 검찰에서 그 다 또 어떻게 보면 가정교사처럼 다 여기서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경찰은 아무리 수사를 해도 자기 동력이 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를 1단계는 종결할 수 있게 하자. 수사 종결권. 1차적 수사 종결권. 그래도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당연하죠. 그는 그 경찰은 기소기관이 아니니까요. 근데 검찰은 기소기관이니까 기소를 하는데 더 필요하다 그러면 경찰에 대해서 요건 좀 더 수사를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휘나 명령이 아니라 요청하면 그에 따라야 되겠죠. 그러면 경찰이 소위 민생 범죄로 이제 나누어져 분류되어 있는 어떤 범죄, 절도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완전히 해서 종결해서 뭐 자기들이 이거는 뭐 그냥 뭐 약식 기소 정도로 끝나거나 아니면 그냥 무슨 뭐 그냥 처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있으나 이건 중대하니까 이거는 기소해 주세요라고 검사한테 가지고 가면 검사가 거기서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하는 검사가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 단계에서 이건 기소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더라도 그 판단이 틀렸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에 대한 통제 장치는 여전히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고. 그러면 이 경우에 꼭 공수처 아니라도 일반 경찰도 이렇게 되면 검사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일단 수사할 수 있나요? 지금도 할 수 있나요? 지금도 할 수 있죠. 지금 공수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공수처가 없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없는 상태에서도 법적으로는 경찰이 검찰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데 가져간다는 거죠. 네. 할 수 있는데 가져가거나 할 수 있는데 영장 청구를 안 받아주거나 해서 사실상 안 되므로 이걸 공수처에서 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약간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만 불신이 있는 게 아니고 경찰에 대해서도 불신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안 그래도 그 경찰이 지금 뭐 의경이 다 폐지되고 나면 그래도 11만 이렇게 된다는데 저렇게 전국에 걸친 방대한 그 대규모 조직이 권한까지 더 세져서 혹시 폭주라도 하게 되면 그럼 그건 누가 감당하냐. 정당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건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습니다. 이제 그 수사권이라는 게 조정이 돼서 1차 수사 종결권이 경찰로 갔다. 그럼 경찰 힘이 세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저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런 권력은 감시하고 통제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찰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고위 경찰 같은 경우는 공수처 수사 대상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경무관급 이상 네, 정도 그렇습니다. 되면 예. 큰 거 하나 예, 예. 달면 맞습니다. 큰 거. 예, 예. 공수처가 바로 수사를 할 것입니다. 이제 공수처는 검사 외에도 고위 경찰을 다 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 통제가 되고 또 고위 경찰이 아니라 하더라도 검사가 경찰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고 통제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야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는 예,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경찰 전체 규모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자치경찰제의 문제가 있는데 경찰의 인원 구조 조직이 너무 커질 수 있으니까 이걸 끊어내서 자치경찰로 보내는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를 국가경찰로 되어 있는 하고 있는 지금 시스템에서 일부는 국가경찰 조직으로 남고 네. 일부는 이제 지방경찰 그러니까 자치경찰로 네. 간다는 거죠. 지금 현재 국가경찰이 쥐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 중에서 1차적 수사권을 갖고 온다 하더라도 그 수사권 중에서 교통, 뭐 가정폭력 이런 거 같은 경우 학교폭력 이런 거는 자치경찰로 주는 것입니다. 조직 편제도 달라지나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예. 자치경찰 같은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서울시장이 지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장이 지휘한다기보다는 서울시장이 지휘한다 그러면 사실 특정 정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러네. 그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위원회가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도 거기서 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으로 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장을 뽑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향후에 자치경찰이 된다면 자치경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그 시장의 성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그 시민들의 생활에 가까운 범죄율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그 자치경찰의 인사국과도 극이 작동할 것입니다. 뭐 CCTV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신호등 문제, 가로등 문제가 아주 관심이 될 것이다. 근데 뭐 아주 큰 살인 사건 이런 거는 국가경찰이 알아서 하고 자치경찰은 그런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더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시간표가 이것도 지금 법이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는데 예. 되면 곧바로 시행하나요? 아니면 단계적으로 어떤 과도기를 거치게 돼 있습니까? 현재 법안에 따르게 되면 전국적으로 갑자기 실현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준비 정도가 되어 있는 쪽을 이제 시범 실시를 합니다. 이미 제주도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제주도 외에 서울, 세종을 하고 이 3개 더하기 2군데 정도를 더 할 생각입니다. 그 경우는 이제 재정 자립도 등이나 뭐 그 시 또는 도의 능력에 따라서 2개를 더 해서 총 5개를 시범 실시를 해보고 예.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예. 그런데 사실 공수처법하고 뭐 묶여 있는 건 아니니까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 이것도 같이 하려고 하다 보면 좀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요? 이제 그 정말 국회에서 해결해 주셔야죠. 어떻게 해결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법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다 묶어놓으면 되게 힘들어질 것 같아요. 다음에 출연할 박주민 의원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예, 박주민 의원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